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14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내일이 휴일입니다만, 일단 오늘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부분, 감안해서 오늘 일단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이고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거 관련한 부분들, 뭐, 이번 주 또 한번 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난주까지 상승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제법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한 번씩 조정들을 주었고요. 섹터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도 나왔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향후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들도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 증시 전망 관련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입니다. 다우 2.92% 상승했고요. 나스닥 3.08% 상승했는데 4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S&P 500 3.26% 상승을 했는데 3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것도 잠깐 요걸 한번 보면요. 자, 다우부터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요.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급등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21선 저항을 계속 일주일 넘게 맞았었고 2주 가까이 저항을 맞은 상태에서 CPI 발표 이후부터 갭으로 띄워서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주봉으로 봐도 사실 굉장히 좋은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죠. 장대 양봉 다음에 한 주 도지로 쉬어가는 그림. 그리고 다시 장대 양봉. 제가 이거 종목들 설명드릴 때 한 번씩 이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 흐름, 지금 전형적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60주선의 부담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에 한자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우하고 좀 비슷하게 이 121선에 내려오는 121선의 저항을 일주일 정도 받았었죠. 그러니까 다우보다는 조금 덜 받았는데 이후에 역시 CPI 발표 이후 날아가는 흐름 나온 모습이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똑같죠. 거의 그림이. 뭐 물론 이 S&P 500이 다우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얘도 근데 60주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살짝 꺾여가던 60주선이 지금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4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121선, 121선이 아니고요. 1번부터 먼저 볼게요. 보시면 121선 장악을 한 이후에 거의 뭐 지금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 상승폭이 훨씬 더 컸죠. 여긴 얘는 지금 보시면 다우하고 S&P 500은 121선을 맞고 저항을 며칠 보이다가 갭으로 CPI 발표 이후에 갭으로 띄워가지고 날린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증작의 121선을 돌파를 해서 거기에서 121선 지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CPI 발표 이후에 그냥 날린 겁니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조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계속 드렸던 겁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60주선이 아직 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단기간에 올라온 거 반등을 준 건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인데 120주선을 지금 밟고 일어선 상태에서 이번 주 지지 테스트 한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이죠. 일단 미국 시장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1.4%, 49%, 코스닥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거의 제로 모습이었는데 자, 코스닥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S&P 500이나 다우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올라와서 장대 양봉 이후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장대 양봉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태인데, 다만 내려오고 있는 20주선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요 저항을 한번 받기는 받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얘도 지금 이 뭐 3주 연속 오르고 한 주 지금 쉬고 있는 치여간 상황인데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기는 했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121선도 위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약한 상황에 있다. 이거 뭐 충분히 뭐 인지하실 거고요. 최근에는 뭐 일봉상으로는 큰 특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월봉상으로 아니죠, 주봉상으로 보면 코스피는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주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 이 내려오고 있는 각도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그림이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지난주 CPI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이게 둘 중에 하나라. 일반적으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꺾일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근원, 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봤었는데, 둘 다 예상치 컨센보다도 하향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그로 인해서 시장 갭상승 반응을 했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약 예상치 컨센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무난하게 옆으로 기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을 텐데, 컨센보다도 하향되면서 급등이 이어진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다음날 발표됐던 PPI 역시도 예상치보다도 더 내려왔거나 또는 예상치 정도의 수준을 보이면서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등의 연속성을.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우리 시장 마감 이후에 금요일 밤이죠. 미시간대 소비자 지표와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경우에는 51.5 정도의 지난달 값이었는데 이번 달 55.1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컨센보다도 더 잘 나왔고 지난달보다도 개선세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치는 아직도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했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 같은 경우는 5.2%에서 5.0 일단 줄어드는,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인데 일단 줄어들었다. 이거 지금 연준이 가장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꺾이기 시작을 했고 고용은 견조한데 기대 인플레도 조금씩 잡히네. 물론 아직 매우 높습니다만 잡히네.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왔고요. 반면 5년짜리 같은 경우, 5년물 같은 경우는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2.9에서 지난달 2.9에서 이번 달 3.0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75bp냐 50bp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5년물은 1년물에 비하면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떨어졌고 소비자 심리 지수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수출입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둘 다 조금 예상치보다 많이 좀 떨어지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예상해드렸던 흐름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참 그 전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올 상반기 내도록이요, 계속 CPI와 PPI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미시간대 소비자 지표나 기대 인플레도 계속 발표가 됐었고 했는데, CPI 마찬가지지만 PCE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매달 발표가 됐는데, 이때까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 몇몇 개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를 잘 넘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서 삐끗하면서 아직 아니네 하면서 상반기 내도록 시장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거의 모든 이 경제 지표들을 그나마 무난하게 넘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용 보고서는 제대로 넘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고용 보고서는 잘 나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고용이 아직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시장이 굿뉴스를 배드뉴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거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시장으로 보면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금 뭐 1%또 울트라 스텝 얘기가 9월달 될 거야 라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지만, CPI 발표된 이후 이거 꺾일 거기 때문에 요거 발표된 이후부터는 아마 다시 쑥 들어가면서 0.5얘기 나올 거다 얘기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렸잖아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직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마지막 산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산까지 사실상 거의 다 잘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요, 데이터 의존적이잖아요. 후행적이잖아요.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후행적이기 때문에 CPI 발표됐는데 낮아졌어. PPI 발표됐는데 낮아졌어. 기대 인플레이션 꺾이기 시작을 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 뭐 예를 들면 이 긴축의 사이클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얘기, 이게 혹시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 인플레가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미시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1년짜리가 떨어져서 나왔지만 5년짜리 지금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을 꺾어야 됐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를 계속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CPI, PPI 지금 뭐 요번 달 처음으로 꺾여서 나왔지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얘기했던 부분들도 추이를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 추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몇 번의 이 연속성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번 어느 정도 잘 나왔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나왔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발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상태는 꺾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파적 발언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뭐 비둘기파 의원들조차도 매우 매파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블러드 총재 4%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박힌 총재 같은 경우도 3.9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매파적인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이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차피 연준 위원들 니네가 얘기하는 거 데이터 후행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도 나름대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방향들이 있으니까 뭐 니네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이 연준 위원들을 봐주고 있는 상황. 연준 위원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데이터 의존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실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의 약발이 잘 안 받는 거죠,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연준이 한번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건데, 연준이 태클을 계속 걸고 있지만 지금 안 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일단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 상하원이 모두 통과가 됐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요거까지 서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금이 집행되겠죠. 이거 사실 굉장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행이 됐다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쓰레기통 다시 다 뒤져가지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더욱더 크게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조 맨친 의원이
다시 축소를 좀 시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는 역대급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최근에도 좋았지만 어제도 그 금요일 날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쪽으로서 놓고 보면 국내 외인들 매수 전환했다라는 거,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뉴스가 하나, 제가 금요일 밤인가요?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공매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공매도를 계속해서 친 게 아니라 쇼커버를 하더라. 이래서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없어지는 그 공매도에 대해서 없애라고 하는 어떤 여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쪽의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이건 공매도 쪽이거나 아니면 어디 뭐 관련돼서 연결돼 있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 여론을 좀 뭔가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가진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그 얘기가 사실적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 맞는데요. 불법 공매도가 문제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키자라는 얘기는 일부 극단적인 분들의 얘기인 거고, 이 사실 불법 공매도가 너무 많았잖아요. 나왔던 부분들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5년간 밝혀진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그걸 막자라는 거고, 수기 시스템 그거 디지털, 그러니까 이 디지털로 전환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그걸 자꾸 지금 최대한 뭐 이렇네 저렇네 그러면서 자꾸 딜레이 시키고 미루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국민들의 손해를 이끌어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건데, 이걸 또 이 기사를 가지고 여론을 조금 돌려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기사가 보여서 일단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가 지난주 냉온탕을 넘나들었는데,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쪽에서 이제 실적은 그나마 2분기 실적은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만 3분기 이후 가이던스 하향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 하락세가 좀 이틀 연속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 뒤 이 CT 그룹 쪽에서 반도체 섹터가 거의 바닥인 것 같아라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제법 조금 괜찮게 좀 나왔었던, 물론 하락한 거에 비하면 되돌림은 아닙니다만, 되돌림까지는 아닙니다만 냉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 먼저 7월 소매 판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미국은 자체적인 국내 소비가 70%입니다. 미국 경제의 약 70% 정도가 돼요. 되기 때문에 이게 꺾이기 시작하거나 움츠러들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만약에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증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격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견주하게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 주 이제 FOMC 의사로 공개가 있는데, 별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QT입니다. QT에 관련된 내용이 의사록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게 지금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CPI 발표 전이었잖아요. 이 FOMC가 진행됐던 게 이번 달 지표 발표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상황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충격은 좀 덜할 텐데, QT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9월부터 기존 지금 470억 달러 줄이는 거를 980억 달러로 늘립니다. 이게 2배가 지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축소 규모가, 유동성 축소 규모가 상당한 겁니다. 이거 상당한 건데, 시장에서 아직 뭐 금리 인상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는데, 뭐 이 발언 같은 경우 뭐 이번 주도 한 4분 정도 발언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파적 발언 나올 거고요. 지금은 일단 기대 인플레 확실히 꺾어야 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자체도 꺾이는 흐름들을 계속 지켜봐야 완화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매파적인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해야 시장이 그나마 그걸 조절을 해주는 거지. 연준 위원들까지 만약에 이거 뭐 지표가 7월 지표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경기가 더 이상 둔화되는 걸 막아야 돼라는 쪽에 완화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 오히려 급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경제 침체는 아니다라는 게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둔화는 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는 전제로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연준은 위원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인플레에 대해서 파이팅 넘치는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이제 16일로 원래 15일인데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광복절이기 때문에 16일 날까지 모두 발표를 해야 합니다. 만약 16일까지 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혹시 그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최소 관리 종목에서 상패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상패 시즌으로 갈 수 있는 또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16일 장 마감 이후까지 봐야 돼요. 그날 저녁까지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6시 넘어까지 발표를 안 하는 경우들은 특이한 경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요일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요번에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괜찮게 요 산까지만 어느 정도 잘 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더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U자 형태로 갈 겁니다. 이제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면서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안정화 속에서 이제 대신 과도했던 반응에 따라서 차익 매물들이 미국 일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일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조금 더 먼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주부터는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기는 정도의 흐름, 이런 흐름, 뭐 하루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줄 수 있는 상황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조금 더 높아지겠다. 물론 이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잭슨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부터는 횡보하면서 좀 다지기를 좀 해야 하는 구간들이 일정 정도 약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지수는요 2460에서 2600포인트까지를 봤습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2550포인트, 요 2550포인트가 20주선입니다. 그 20주선이 있기 때문에 20주선 내려오는 각도가 좀 있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요 자리를 한 번에 못 넘을 수도 있어요. 못 넘을 수도 있는데 대신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상승을 아직 반영을 안 했잖아요.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만약에 뭐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반응 일단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해요.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 바로 위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255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렇게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2540포인트 50포인트 요 근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 자리를 기준으로 위로 박스권을 이후 형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2460에서 2600의 박스권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일단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코스닥 이렇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의 QT 그리고 실적 발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실적 발표 못하는 기업이 있는지 그러니까 16일까지 발표가 안 되는 기업이 있는지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정 줬던 종목들 또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이제 이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애들은 약간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조정을 약간 줘야 되는 정도의 흐름일 거고, 이미 올랐다가 조정을 약간 줬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게 2차전지 신재생입니다. 그렇고요.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적적인 측면,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호전될 수 있을 거야. 내지는 당장 3분기, 4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분기는 바닥이고 3분기 턴 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정도의 섹터들. 엔터, 조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사면 됐잖아요. 사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행보, 올해 안에 뭐 회장 직함을 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꼬리표를 거의 웬만한 꼬리표는 띄었죠.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일모직과의 합병 관계, 승계 관계에서 문제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M&A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파트는 로봇 섹터들 쪽이 되지 않을까. AI 연결되어 있는 로봇들입니다. 요거 연결되어 있는 로봇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다 드렸고요. 내일까지 휴일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이 비가 많이 온답니다.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비가 온다라고 하는 뭐 수도권 쪽은 비가 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이제 비가 계속 또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마치겠습니다.